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리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공기는 쌀쌀하겠고 앞으로 더욱 추워질 전망입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합니다. 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이 한로가 지나면 추위가 오면서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점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였는데요. 내일은 비슷하게 16도가 되겠고요. 모레에는 뚝 떨어져서 11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은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이 22도에서 25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10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위협을 기리고 통인을 염원하는 통일서원제가 어제 경주 통일전에서 봉행됐습니다. 그동안 시 단위에서 올해부터는 도 단위 행사로 격상됐고 향후 국가 행사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최대 수건인 통일을 염원하는 힘찬 북소리가 통일전에 울려 퍼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통일부 차관과 기관단체장, 시민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신라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들은 찬란한 신라 문화의 근본이었던 화랑도 정신과 그 실천 강령을 거울 삼아 조국 통일 위협을 역군이 된다. 통일서원제는 지난 1979년부터 매년 10월 7일 신라가 매초성 전투에서 10만 당나라 대군을 격파한 날에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전에는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인 태종 무열왕과 문무대왕, 김유신 장군 등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통일서원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통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 단위 행사로 격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초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터전인 경북에서 다양한 통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의 화랑정신은 남북 통일의 가치로 인류 문명의 통로였던 실크로드는 평화 교류의 길로 지구촌 빈곤 대체의 쇠마을은 남북 상생 협력의 모델로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 통일 철학을 지방에서 단계적으로 경상북도는 앞으로 통일서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통일전을 통일교육의 전당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 고기의 3% 정도는 가짜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한우 농가의 피해 금액이 최대 연간 6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우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최근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판매되는 한우 고기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3%가량이 비한우로 판명됐으며 이럴 경우 한우 생산자들은 연간 3,600억 원에서 6,400억 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는 원산지 둔갑 판매업소 가운데 우선 수도권에 있는 20곳에 대해 이달 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앞으로 소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 사체 처리 규정을 개정해 브루셀라병 등 기존 5종의 가축 전염병을 포함해 구제역과 AI, 돼지열병 등 44종의 전염병 감염 가축 사체에 대해서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에 감염된 가축은 열 처리를 거쳐 병원체를 없앤 다음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처리 비용도 기존 매몰 처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잡이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앞으로 서너 달 정도가 절정인데요.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준 데다 가격까지 폭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어항으로 오징어 잡이가 제철을 맞은 포항 구룡포항. 그러나 예년 이맘때와 달리 활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한 달 이상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9개월여간의 위판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나 감소했습니다. 15개 내지 한 20개가 잡아요. 요즘은 뭐 보통 한 7, 8개 잡으니까 그건 한 번에 1 정도, 한 번에 1 정도가 못 잡는 거죠. 특히 올해는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가격까지 크게 떨어져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빙장 오징어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수십 년간 오징어를 남획해 어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소비는 감소한 반면 원양 수입 물량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징어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은 연중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앞으로 서너 달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의 어획량 감소폭이 워낙 커 평년 수준의 어획고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이 급감해 500척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동해를 통해 북한 수역으로 이동한 중국 어선 491척 가운데 323척은 남아있고 현재 168척이 조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500여 척의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해경은 올해 북한과 중국 간 어선 협약이 최종 타결되지 않아 조업 어선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해로 흘러드는 강 하구의 연안습지에서 희귀한 바다새들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1년 동안 동해 연안습지에 대해 바다새 서식 조사를 처음으로 한 결과 멸종위기 일종인 매와 천연기념물인 흰꼬리 수리, 흑기러기 등 희귀 바다새 80종류 4만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삼척과 강릉, 거진 순으로 서식 개체수가 많았으며 괭이갈매기와 제갈매기 등은 모든 권역에서 관찰돼 동해 연안습지가 갈매기류의 중요한 서식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전보다 개선된 점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안전의식 향상과 시스템의 확실한 작동이 없다면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 노인 요양시설 화재 사건. 지난 2012년 구미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불산 누출 사고. 지난해 2월 대학 신입생 10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경상북도에서는 2년 주기로 대형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7월 도민 안전실 설치 이후 100일을 맞아 안전경북 365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정기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체계도 강화해야 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3년간 7,780여억 원을 투입해 3대 안전대응 체계와 6대 안전전략 프로젝트, 5대 세이프존을 운영합니다. 특히 소규모 이용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하고 방대한 현장 조치 매뉴얼을 간소화합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120여 개 산업단지의 클린 시스템 구축, 원전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도민 안심 SNS망 구축도 눈여겨볼 만한 개선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형 시스템의 확실한 작동과 안전의식 향상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때 소유 농지가 3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을 제한했던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이번 가입 제한 규정 폐지로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 규모 3헥타르 이상 농가 약 3만 가구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농지 가격 편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면적 기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5천여 톤으로 정하고 산물벼 1,870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수매를 시작합니다. 건조벼 3천여 톤은 산물벼 수매가 끝나는 11월부터 읍면별로 지정된 창고에서 별도 일정을 통해 수분량 13%에서 15% 이내에 건조된 상태로 수매할 예정입니다. 수매 가격은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조곡으로 환산해 내년 1월에 정산하며 우선 지급금은 지난해와 같은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2,000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출 전문 패션 전시회인 2015 대구 패션페어가 어제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참여해 차세대 디자이너들의 활발한 세계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오묘하게 어우러지는 소재들의 만남. 짜여진 형식을 조금씩 깨뜨리는 파격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시장에 내놓은 지 2년 남짓한 이 브랜드는 2015 대구 패션페어에서 차세대 디자이너를 뽑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자이너 콘테스트의 남성복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페어의 특성상 굉장히 해외 좋은 바이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회째를 맞는 대구 패션페어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자신만의 이름을 걸고 의류를 생산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와 가방, 신발, 안경 등 패션업체 100여 개사가 신제품을 선보여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적인 유통,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is is my second time here at Daegu, and it's been a really wonderful trip for me because I get to meet a lot of brands and collaborate and buy from them. 참가 업체들의 패션쇼와 대구 지역 브랜드들의 바잉쇼도 이어지며 신소재와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잇따라 열립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K-패션 쪽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우리 대구에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중국이나 또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패션 경향을 소개하고 업체들에게는 세계 진출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대구 패션 페어는 오는 9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폭력 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 34개 경찰서에서 검거한 학교폭력 사범은 1,184명으로 그전에 비해 1,545명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학교폭력 검거 인원이 6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인재 장학금의 지급 기준이 부실해 일부는 1인당 10여만 원씩 받는 등 용돈 수준으로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해 11만 1천여 명의 대학생에게 지급된 지방인재 장학금 976억 원 가운데 50만 원 미만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38%로 사실상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이 장학금의 지급 기준으로 학생부 우선, 지역 소재 고교 출신 우수학생, 성적 우수학생 우선 등의 대략적인 지침만 제시함으로써 장학금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깨끗하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난데없이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안동시가지에서 하회 마을까지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잘 닦여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산책길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지난 6월부터 덤프 트럭이 다니면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간의 자전거 도로에도 덤프 트럭이 다녔지만 민원이 생기면서 안전봉이 설치되자 지금은 통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봉이 없는 구간은 여전히 덤프 트럭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다니기도 하고 사람 그냥 운동도 다니는데 여기 덤프 트럭이 다니니까 사람이 피해 다닐 정도니까 위협을 느끼지. 덤프사들이 못 다니도록 안전 말뚝을 장치를 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읍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덤프 트럭은 상류 지역의 안동시 풍산읍 하리 육상골재 채취 현장에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채취 현장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반대하자 골재 차량은 먼 길을 우회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나 농로 모두 덤프 트럭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농로 통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 통행은 안전상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의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다 보니 애꿎은 자전거 도로와 이용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중후반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선수단은 오늘 태권도와 양궁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태권도는 첫날인 오늘 남녀 6개 체급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은 오늘부터 시작된 태권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자 양궁은 카타르를 상대로 단체전 8강 경기를 치르며 금메달을 조준하고 남자 축구는 알제리를 상대로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포스코는 건축가 김창중 씨와 함께 2016년 착공을 앞둔 건축물에 적용할 비정형 철강 내외장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재료 상용화에 앞서 포스코 디자인 솔루션 TF팀과 김 대표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 예술 조형물 스틸 이글루를 공동으로 기획 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솔루션 마케팅 개념을 디자인 분야에 적용해 강종 선정에서 표면 처리, 용접 등 건축가가 원하는 설계 디자인에 맞는 제작 방식을 지원해 다양한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필립 모리스사가 외국계 담배 회사로는 처음으로 국산 입담배 수매 자금 90억 원을 포함해 215억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담배 회사들의 재고 차익을 지적하자 스위스 필립 모리스사가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필립 모리스사의 국산 입담배 수매는 내후년부터 3년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담배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재고 차익은 KT&G 2,400억 원, 필립 모리스사 1,459억 원 등 모두 4,400억 원 규모고 KT&G는 지난 4월 3,300억 원 규모의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 보험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매출채권 보험은 만기 후 소멸되는 상품만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껴왔는데 이번에 출시한 환급형 보험은 만기까지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낸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매출채권 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80%까지 지급하는 공적 보장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거래처가 부도나도 연쇄 부도 위험이 낮아집니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인 데다 경제부지사도 조만간 물러날 예정이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전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안병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이 내정됐지만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금까지 부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예산 정국에서 자치단체 간 치열한 국비 확보전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격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인선 경제부지사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이달 중순 사표를 낼 예정이어서 현안 추진 등에도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장례식장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해 지난해에만 203억 원을 벌어들여 평균 마진율이 55%에 이르렀고 경북대병원은 61.7%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두 곳의 장례식장 운영으로 지난해 20억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등 2010년부터 5년간 올린 순수익이 105억 원이었고 특히 원가가 2만 원이 안 되는 흡수 시트를 6만 원에 팔아 208%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이 한로가 지나면 추위가 오면서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점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였는데요. 내일은 비슷하게 16도가 되겠고요. 모레에는 뚝 떨어져서 11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은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이 22도에서 25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10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